got the spicy on our lip, but still not good guys. 일동 기립 법대로 해. 야, 너 그거 잘하지 마. 그거. 뭘 이게 제목을 정해놓고서. 야, 우리가 사실 이 군제식 문화가 좀 젖어 있구나. 똥 기립하니까 갑자기 몸이 이렇게. 군대도 안 갔던 형이 왜 그러냐? 또 학교에서 교련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 우리. 형 교련 제대로 하셨어요? 엄살이 심해. 엄살이. 아 법대로 해 법도. 법정 영화 톱10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9위 영화를 알아봐야겠죠. 9위 영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진욱에게 맡기죠. 9위 영화는요. 뭘 맡기기.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세요? 자, 우리 형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치킨 한 마리가 놓여져 있어요. 치킨.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좀 재밌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치킨 있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 그냥 말씀드릴게요. 9위는 Time to Kill. 네. 치킨하고 코담비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치킨이 네, 그 치킨을 누가 수입 치킨이었어. 뭐 이러려고? 아이고 짰는데 이걸 재밌게 연결하니까 안 될 거야. 아, 그렇죠. 그 유명한 최후 변론이 있는 Time to Kill. 김 PD 형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누군가요? 산드라 블록 산드라 좋아하지 블록. 않으세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 못생겨서. 그래요? 미안. 내가 왜 이러고 있죠? 네, 여러분. 엄청 잠시 제가 법대로 하자. 저 엄청 좋아했는데. 다른 걸 했군요. 네. 타임 투 킬. 네, 타임 투 킬. 1996년작이고요. 네. 조엘 슈마허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러네요. 조엘 슈마허 감독도 뭐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감독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이 유혹의 선. 유혹의 선을 썼나? 제가 와이낫으로 플로리스. 아, 플로리스 했었죠. 네, 예, 플로리스. LGBT 영화 때. 네. 조엘 슈마가 뭐 유명한 그 게이 감독이니까 뭐. 네, 또 성엘모스 파이어. 그렇죠. 세네모스 세네모스 파이어. 그 영화 좋았고. 8mm 이런 영화까지도 했었어요. 네. 나익령. 그렇죠. 사랑을 위하여. 뭐그 제목이 그거였네. 다행이요. 사랑을 위하여. 네. 배트맨 포레버. 네, 뭐 이런 영화들 했었어요. 배트맨 시리즈도 했었죠. 네. 네. 주인공인 제이크 브리겐스 변호사 네. 역으로는 매튜 맥커너이가 나왔고요. 근데 이 형은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출연진이. 이거 주전지 진짜 빡빡해.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매튜 맥커너이의 아내 네. 역으로는 애슐리 주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매튜 맥커너이를 도와서 음. 이제 자기가 무보수로 그렇죠. 돕고 싶다라고 나서는 법대생. 예, 법대생 아주 똑똑한 법대생이 엘렌 로아크라는 역으로 산드라 블록이 나오고요. 그렇죠. 산드라 블록. 그리고 이제 매튜 맥커너이가 이 사람의 변호를 하게 돼요. 사뮤엘 잭슨, 사뮤엘 잭슨이 네, 칼리 헤일리. 범인이야. 예. 이 사람 피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기소해서 어쨌든 깜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케빈 스페이시. 그렇죠. 네, 뭐 검사. 배우들이 뭐 버클리 검사입니다. 더 있어. 네. 더 있어.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의 스승 네. 이자 옛날에 과거 동업자인. 네. 예? 근데 지금은 또 알중이 돼서 이제 무슨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법정에 못 들어오게 네, 하죠. 못 들어오게 하는 루시엔이라는 역으로는 도널드 서덜랜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도널드 서덜랜드. 그리고 도널드 서덜랜드의 아들이 또 나와요. 키퍼 서덜랜드. 그렇지. 네, 키퍼 서덜랜드는 그 피해자, 그러니까 네. 이 사뮤엘 잭슨이 죽인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형인데 KKK의 또 그렇죠. 일원이기도 하고 동생인가 형인가 뭐 형이에요, 그렇죠. 형. 역으로 나옵니다. 네, KKK 단으로 나오죠. 완전 악역으로. 그리고 올리버 플랫. 올리버 플랫. 또 제이크의 아주 친한 친구 변호사, 친구 변호사.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나와. 우리 저번에 더 텐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역으로 나왔잖아. 아 그랬었구나. 네. 올리버 플랫. 그리고 여기서 총격으로 다리를 잃은 경찰이 나와요. 그렇죠. 네. 나중에 법정에서 저 사람 죄 없다라고 막 감동적이죠. 얘기하는 소리치는 그 증인 크리스 쿠퍼가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 데몰리션에서 그 장인어른 그렇죠. 장인어른. 예. 되게 크리스 쿠퍼 되게 멋있어. 네, 멋있어요. 여기서도 멋있게 나와요. 네. 그리고 한 명 인상적인 매튜 맥커너이의 비서 아줌마 한 명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변호사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여성 비서가 한 명 있는데 할머니. 네.
이 할머니가 브렌다 플리커예요. 음? 브렌다 플리커는 누구냐면 나의 왼발에서 엄마. 그렇죠. 예. 네. 그 그리고 엄마로 나왔죠.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홈얼론 2에서 비둘기 아줌마. 비둘기 아줌마. 아, 그렇구나. 비둘기 아줌마예요.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홈얼론 2를 다시 아, 봤거든요. 은호랑 같이. 우연히 근데 어. 보는데 저 어디서-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야, 그거 네. 넌 몰랐네. 그 비둘기 아줌마가 브렌다 플리커였어요. 진짜 많이 네. 나오네요. 아무튼 엄청 많이 지금도 나옵니다. 다 유명하고 아직도 아유, 다 스타이고. 그냥 뭐 아유, 이때도 스타인데 지금도 스타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패트릭 맥구한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판사로 나오는 패트릭 맥구한이 그 브레이브하트에서 왕 있잖아. 잉글랜드 왕. 네. 예, 패트릭 맥구한이죠.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이 많으시죠. 눈썹 긴 사람이요? 그렇죠. 할아버지. 약간 못되게 생겼는데 그 왜 브레이브하트에서 그 왕 있잖아. 나중에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재밌는 게 옥타비아 스펜서라고 왜 우리 또 헬프에서 똥파이 만드는 그 아줌마. 네. 흑인 아줌마죠. 이번에 그 저기 나사 나오는 이거 맞아요. 나와요. 이번에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에도 나오고 오스카 조연상 받았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 영화에 잠깐 나와요. 근데 간호사로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옥타비아 스펜서 유명하니까 딱 보면 아는데 저번에 SNL인가 옥타비아 스펜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호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간호사로만 10몇 번을 출연했다는 거야. 단역 간호사로. 다 단역이었어요. 다 단역. 그러니까 간호사 옷을 입고서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온 거야. 근데 단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가 타임 투 킬이었네요. 그 영화 초반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병원에 막 실려가고 이런 데 나와요. 하여튼 그 옥타비아 스펜서까지 아주 뭐 이 초호화 캐스팅 10명을 넘어가는 뭐 주인공은 매튜 맥커너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예, 매튜 맥커너이가 와 산드라 블록 산드라 블록 그리고 사뮤엘 잭슨까지가 주인공으로 그러네요. 봐야겠죠. 요 세 명이 그리고 애슐리 주드가 여기서 되게 좀 예쁘죠. 예쁘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배경이 저 남부 그 메디슨 카운티 네. 거기잖아요. 미시시피. 그 메디슨 카운티에 다리 있는 그 카운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덥고 계속 이렇게 땀이 나. 이게 몸에 땀이 항상 이렇게 있어. 근데 애슐리 주드가 계속 그렇게 약간 땀에 이렇게 땀 흘린 모습으로 계속 나오거든. 그게 여기 다른 뭐 사뮤엘 잭슨이나 매튜 맥커너이는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게 뭐 우리 남자가 보기에는 뭐 덥구나인데 이 애슐리 주드가 땀이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지. 형 이번 공감이네요. 그렇지. 좀, 공감. 근데 아니 이게 영화에 계속 조엘 슈마허가 약간 좀 아무래도 그리고 옷을 너무 좀 야하게 좀 입혔어요. 그렇죠. 옷도 좀 야하죠. 옷이 너무 파여 있어.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옛날에 몰랐어 사실. 옛날에 이거 탐투크 90년대 봤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저는 이 영화를 90년대 97년 초에 극장에서 극장에서 봤잖아. 보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찝찝했어요 영화가. 왜? 뭐 영화가 찝찝하고 끈적하고 좀 되게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래서 보고 나와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를 참 잘 봤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찝찝한 영화 봤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찝찝하다고?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는데 재밌는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게 조엘 슈마허의 역작이고 이게 존 그리샴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이 세계 법정 그 소설의 대가 존 그리샴이 쓴 거죠. 이게 왜 우리 90년대 존 그리샴의 소설과 한창 펠리컨 볼프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마이클 크라이튼 주라기 공원 그렇죠. 이 두 사람 소설이 뭐 다 밀리언셀러였죠. 근데 크라이튼은 죽었고 존 그리샴은 아직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늘지만 길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뢰인은 누가 썼죠? 그 의뢰인 이런 거 다 존 그리샴. 존 그리샴 맞죠? 그래서 사실 존 그리샴 원작에 영화화된 것도 많아요. 그 방금 진우이가 얘기한 의뢰인, 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톰 크루즈 나왔던 더 펌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야망의 함정. 야망의 함정. 네. 그것도 존 그리샴이고 그다음에 런어웨이 줄이라고 있죠. 네. 그 저기 제 나오는 거 하이피델리티. 존 쿠샥. 존 쿠삭. 존 쿠삭 나오는 런어웨이 줄이라고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액션처럼 돼가지고 또 재밌는데 존 그리샴 거는 그냥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가 그래도 뭐 영화 중에선
의뢰인이랑 이거 둘 중에 되게 고민하다가 이걸로 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네. 그때 같이 본 사람의 문제야. 네가 그때 무드랑 누구랑 봤니? 아니, 여자랑 봤지. 걔랑 별로 안 졌던 거지. 걔가 재미없다 그랬을 거야 아마. 영화 시작부터 좀 불편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제가 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잘 만들고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 법정 영화를 어떻게 하면 흥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리고 주제도 민감한 흑백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 이 흑백을 문제로 다룬 법정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다툼이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화화되고 있고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영화이죠. 그리고 존 그리샴이 원작 자체가 워낙 재밌게 잘 썼고 이거가 거의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의뢰인 더 펌 이런 게 갔죠. 그러니까 이 존 그리샴은 원작으로 읽어도 상당히 재밌고 이게 번역된 거지만 그런데 영화화도 잘한 것 같아요. 슈마허 감독이 아주 우리 전에 그 플로레스 할 때 얘기했지만 아주 섬세하잖아. 이게 내가 또 이게 게이가 섬세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좀 LGBT 저희 국민이라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섬세해요. 그래서 아주 앞뒤 아구가 딱 맞고. 배우들 구경하는 재미로도 봐도 아주 좀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스토리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스토리. 네. 재밌죠. 여기 뭐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시골 시골? 네, 시골 마을인데 남부? 카운티에 남부에 한 그 8살인가요? 10살인가? 몇 첫 살이지? 장면은 정말 그렇죠. 타냐가 10살인가? 아무튼 네. 아주 어린 타냐라는 사뮤엘 잭슨의 딸이 있어요. 막내딸이죠. 예.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얘를 리틀 타냐라고 불러요. 아주 귀엽고 네. 예쁜 예. 흑인 소녀인데 예. 근데 그 소녀가 집에서 이제 심부름을 가죠. 식료품 가게에. 슈퍼 갔다가 예, 슈퍼 갔다 뭐 이렇게 뭐 계란이랑 뭐 이런 거 사고 들고 오는데 그 두 명의 백인 약간 또라이 같은 두 명이서 트럭을 막 몰고 다니다가 이 호로 새끼들 예. 두 놈이 있죠. 예. 진짜 이 예, 천벌을 걔들은 받은 근데 놈들. 뭐, 예, 막 가서 막 흑인들 농구하는 애들 지나치면서 막 쌍욕을 하고 지나가고 막 술 계속 마시면서 운전하고 아직도 17세기, 18세기에 네. 사는 놈들이야.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꼬마애 지나가는 꼬마애를 보고 그 꼬마애를 이제 그렇죠. 범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이들이지. 걔네들 걔네들 20 20대 초반 뭐 이러니까. 거기서 하는 그 대사가 되게 충격적이잖아. 여자는 흑인 여자라 그랬나? 그 저기 3살만 넘어 어쩌선다는 거? 뭐 네. 걸음만만 할 수 있으면은 다 된다. 뭐 아 진짜 이런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 여자애를 강간을 하고 호로 새끼들이야 이것도. 나무에 매달죠. 아 죽이려고. 예. 예. 그 증거를 죽이면 없애야 없애는 되니까. 거니까. 어이없는 그런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이 아이는 그냥 떨어져서 운 좋게 예, 진짜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이제 이 아이가 병원에 옮겨지고 이제 살아난 거를 예. 나무에 매달아 떨어지니까 얘네들 다리 밑으로 집어던졌어.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한 거야. 네. 범죄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간 거지. 예. 진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살아서 음. 이제 이 범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범인을 찾는 데는 너무 쉽죠. 어. 그 남부군 길을 붙이고 다니는 노란 트럭을 몰고 다니는 남자들. 그렇죠. 이 동네에서 너네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동네 또 그 보안관이 흑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흑인이 가서 이제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그렇죠. 이 아버지인 사뮤엘 잭슨이 얘들이 법으로 가면 정말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그런 처벌- 케이스는 무죄로 풀려나온 경우를 많이 네. 봤거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매튜 맥커너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동네 알고 그렇죠. 지내던 그런 사람이니까 친구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매튜 맥커너이는 근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빨리 그런 게 있으면 보안관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안 했다는 게 밝혀지죠. 아무 말도 설마 그럴 줄은 몰랐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뮤엘 잭슨이 그 다음날 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와중에 그냥 총을 들고 난사를 해서 걔들 M16을 들고 나와서
법원에서 범인 2명을 쏴 죽입니다. 네, 다 죽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그 옆에서 크리스 쿠퍼도 다리에 경찰도 맞고. 다리를 맞아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뮤엘 잭슨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범인이냐, 뭐 살해를 한 거는 명백한데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처벌하지 말아야 되냐에 그렇죠. 대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이거는 아주 전국적인 그렇죠. 이슈를 이슈가 이제 되거든요. 가져오는 그런.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은 매튜 맥커너의 입장에서는 네. 얘가 정신이 혹가닥해서 네. 딸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정신이 혹가닥해서 그렇죠. 정신이 이상이 돼서 이 짓을 한 거면 무죄가 될 수 있거든. 그게 우리한테 없는 개념이죠. temporary insane이라는 건데 순간적 정신 정신 착란 이상? 현상으로 꼭지가 도는 거죠. 우리는 뭘 인정하냐면 술 마시고 그치, 한 일을 음주를 이걸 우리는 인정해. 많이 봐주잖아. 우리는 술 먹고 했으면 좀 봐줘. 그건 좀 아니지. 그 전혀 다른 부분. 어떻게 근데 보면. 좀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되게 논란의 소지가 많죠. 그거는 내가 원래 열이 잘 받는 스타일이야. 원래 꼭지가 돌아. 그러니까 일단 이러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음. 이거를 이제 자력구제라고 음. 이제 법률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에 사형 예, 하는 거잖아.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사력을 행사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그렇죠. 예,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정당방위. 예, 정당방위일 경우에 어떻게 할지 아니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도 자력구제는 못하게 안 돼. 돼 있는데 이제 자력구제인데 이것도 일종의 정당 갑자기 꼭지가 돈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 정신 이상. 그래서 이제 의사들 소견 묻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법정에서의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음. 그 피해자의 그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강간범들 죽은 강간범 중에 한 명의 일종의 피해자죠. 예, 걔네들은 형- 죽었으니까. 형인 그 키퍼 서덜랜드가 KKK랑 음. 이제 연계가 되면서 예. 이 변호사에 대한 또 압박, 압력, 그렇죠. 협박, 그렇죠. 살해 협박 예,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또 딸이랑 자기 아내는 또 멀리 이제 또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막 이제 테러 같은 게 일어나죠. 그 KKK는 이제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우리 네. 전에 미시시피 버닝 그렇죠. 할 때 얘기했었죠. 네. 이 여기에 지금 미시시피잖아. 네. 이게 미국 남부에 그 흑백 이 갈등이 심한 네. 그 흑인들이 많이 살아. 여기 또 옛날부터 그 노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남부고 북이랑 싸웠으니까 북군이랑 그래서 그 페더레이션 깃발을 붙이고 댕기잖아. 네. 걔네들이 이제 백인 레이시스트들이죠. 백인 우월론자들. 걔네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짓을 하고 결국 어떻게 총을 맞아 죽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아무리 호로 자식들이지만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네. 그 재판을 가야죠. 저 죽인 놈을 그렇죠. 벌해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살인범이니까 그래서 케빈 스페이시는 그렇죠. 또 이제 검사인데 그렇죠. 아주 이 야망- 자신만만하죠. 야망도 예. 있고. 근데 뭐 이- 명백한 사실이니까 예.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그렇죠. 재미있게 예.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12 심판에서처럼 혼자야. 이 매튜 맥커너이 이 변호사는 얘도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뭐 전기세도 못 내고 네. 그 비서랑 막 전기 끊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올리버 플랫은 이혼 전문 변호라서 아주 일이 돈이 많고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하는데 이 법대생 하나 산드라 블럭이 이제 딱 컨버터블 차 몰고 와가지고 부잣집 애인데 보스턴 출신의 아주 똑똑한 애야. 예. 근데 자기도 좀 무보수로 할 테니까 좀 껴달라 그러는데 또 계속 거절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는데 이게 이 극우 이 인종주의자들 KKK 얘네들이 막 테러를 하고 나중에 막 산드라 블럭 잡아가고 산드라 블럭도 아주, 그 큰 일을 당할 뻔하죠. 나무에 막 매달리고 그리고 막 집도 홀라당 타고 매튜 예, 맥커너이는 막 그 대가가 너무 심해. 예. 그 얘를 변론하는 그 대가가 너무 심해서 하여튼 뭐 그 유명한 감동적인 마지막 라스트 씬 그 최후 변론 그걸로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백미인데 매튜 맥커너이가 마지막 그 연기 나는 옛날에 봤을 때는 저 좀 오버 아니야? 뭐 이랬는데 이분은 다시 보면서 울컥하더라고. 네가 하는 게 힘들었었나 보다. 아니 그때 내가 어려가지고 네가 억울한 일이 생긴 거야 이제. 그때는 모르는 거지. 어려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네가 억울한 일을 겪은 거야. 근데 거기도 맥튜 맥커너가 연기하다가 자기가 울컥하잖아. 네. 그렇죠. 약간 그 JFK 최후 변론 같기도 하고 울컥하는 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봤을 때 재밌게 봤고요.
그래. 이번에 보니까 좀 심각해요. 좀 심각하지. 이게 좀 이번에 세요. 좀 심각하게 오더라고. 이게 좀 재료들이 좀 셉니다. 이게 왜 처음에 나는 그 어린애 그거 나는 옛날에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내가 막 나는 애도 없는데 막 진짜 막 그러니까 딸 있는 사람들은 앞에 보지 마세요, 딸이들. 아니 그 장면이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충분히 그 대사나 이런 걸로만 해도 그럼요. 정황 증거로만 해도 딸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꼭지가 돌 얘기죠. 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비슷한 있죠. 최근에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범인이 풀려난다는 데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 거야. 아 처벌 받았어, 구속됐어. 그 다음에는 판결 어떻게 받았어. 그럼 우리 기억에서는 잊혀지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에게는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예지가 이제 우리한테 생긴 거지. 네. 저걸 진짜로 총을 들고 가서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최근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거가 하나는 정말 내가 아버지라도 정말 난 그 내가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 내가 아버지라도. 복수심. 그렇죠. 이거는 뭐 자력구제 금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눈가리 뒤집히는 거. 정말 정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 그 딸이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거 플러스 흑백 문제라는 거죠. 흑인 아이고 네, 흑인 아빠라는 그 문제가 그 두 개를 엮어서 그 존 그리샴이 아주 절묘하게 쓴 거죠, 사실. 물론 이런 류의 영화나 소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흑백 이거 뭐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한데 거기서 좀 하이브리드로 좀 더 발전시킨 거지, 존 그리샴이. 그 두 가지 이슈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면서 우리가 거의 뭐 99% 이 사뮤엘 L 잭슨한테 이입을 하죠. 네, 마음이 가죠. 걔네들 편일 수는 없잖아. 물론 여기 그 호러 자식들 부모랑 그 동생도 나오고 키퍼 서덜랜드 그 가족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안 됐지만 뭐 죽어도 싸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영화가 설정한 방향도 그렇고 그 흐름이 결국은 맥스 뉴커니가 마지막 한 말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되게 그걸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템포러리 인세인이라는 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그렇죠. 케이스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잘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되게.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발적. 저도 그래서 결론을 보고 나서 아니 그래도 그래도 되나? 흘려놔도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겨도 되나?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감경이 돼서 정상 참작이 돼서 뭐 이 사람 평을 좀 평을 좀 받는. 적게 받더라도 아예 무죄로 풀려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맞지 이제 않지 1급 않나라는. 살인, 2급 살인 이런 게 예, 있죠. 예, 퍼스트 디그리, 세컨드 예, 디그리가 예. 있고 뭐 우리도 뭐 과실치사 뭐 이런 게 있긴 예. 하지만 이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니까. 여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되게 큰 철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력구제 금지 예, 중에 예. 우리의 법 시스템은 완벽하다라는 어떤 전제와 예. 우리 법 시스템은 허점이 있으니 예.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지만 최대한 우리의 허점도 감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우리 법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라는 시각이 훨씬 큰 것 같고 이 템포럴 인세인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수도 있어요. 자력구제가 완벽하게 문구상으로는 금지되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조항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이 남부 미시시피 이런 데는 사형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전기 의자 막 그린마일 같은. 그렇죠.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을 시키잖아. 여기 근데 흉악범들이 많아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애들 사람들이 과격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법원 앞에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극우 이제 KKK 이런 애들이 와서. 근데 여기 칼리야 그 사뮤엘 L 잭슨의 이름이 칼리 응? 헤일리죠. 예. 칼리 헤일인데 이쪽 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리 Free 칼리 칼리. 하는데 예, 저쪽에서는 프라이 칼리 하는 거야. 프라이 튀기라고. 튀기라고. 그래서 프리 프라이 해가지고 그런 이 재밌는 재밌나 재밌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가운데서 탱크가 이렇게 딱 막고 있고 그렇죠, 양쪽으로 나중에. 쫙 갈려져서 데모를 이렇게 하고 그 있죠. 중간에 그 화염병에 맞아가지고 불타서 예. KKK 그 헝겊 뒤집어 쓰고 나타나니까 흑인 중에 한 명이 화염병 던져 걔가 완전히 불에 타서 예? 그렇죠. 이제 여기 이 영화 보면은 이제 이 클랜 쿠클럭스 클랜 얘네들이 활동을 하지는 않는데 몇 년간 활동은 없었는데
조직은 아직 있다라는 설정하에 그렇죠. 거기 찾아가서 막 극우의 하죠. 결집이 그렇죠. 일어나죠. 이 그러니까 사건. 우리가 그 미시시피 버닝 게 이제 60년대 고에서 이게 30년 뒤냐. 크게 뭐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 영화 분위기상 맞아요. 그 미시시피 되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더 많이 한대. 맞아요. 예. 우리는 주변에 뭐 없잖아. 없으니까 외국인 있으면 되게 이렇게 그래서 그 매튜 맥커너이가 맨 처음 변호를 맡았을 때 네?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음. 그 배심원단이 이 동네에서 구성이 되면 그렇죠. 그걸 하죠. 대부분 백인들로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 코트를 판사, 옮겨달라고 예, 했어요. 판사한테 예, 요청을 하죠. 근데 기각되죠. 그 패트릭 맥구한 이 판사가 판사는 사실상 좀 약간 네, 심정적으로 예, 그렇죠.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사형을 때릴 것만 같은 거지.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 그 용어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지. 그렇죠. 재판부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을 해서 딴 데로 옮겨가 달라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 뭐 헌법재판할 때도 뭐 있었죠. 기피 네. 신청했다더라고요. 같은 용어인데 그래서 깊이가 없어, 어떤 데는 사람들. 되게 좋게 느끼고 어떤 데는 나쁘게 느끼고 막 그렇죠. 이래. 우리도 뭐 이중잣대로 보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쿠클럭스 클랜 걔네들 막 데모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위하러 나왔는데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렇죠? 화염병 던진 거 흑인이 옥상에서 던지잖아. 근데 걔가 타 죽을 때 우리 묘한 쾌감이 있거든. 저 새끼 잘 죽는다 저거 뒤져라 막 죽어 막 이러잖아.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 이 사람은 그냥 시위하러 나온 KKK 단원이고 그냥 시민이야. 물론 나쁜 놈일 수 있지. 근데 왜 시위하러 나오는데 뭘 뒤집어 쓰고 나와요 그렇게? 그렇다고 죽이면 안 그 되지. 옷을 입고 막 남의 집 불을 태우고 그리고 막 남의 집 앞에 그 십자가 불 태워가지고 아니 근데 꽂아놓고. 아니 나도 싫은데 태극기를 막 내가 그렇게 하고 막 기자들 사대로 때리고 막 알았고 그 이 영화에서 우리가 걔가 불탈 때 응? 죽어라 이런 생각이 응? 그러니까 죽어라 그랬어요, 형은. 아니 그 불타는 거 보고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쌤통이다 들지.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 저는 그냥 뜨거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사실 좀 일정 부분 우리도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주간 뭐 이 영화는 흥행도 엄청 했죠. 아, 뭐 이런 그렇죠. 배우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때 당시로 뭐 1억 불 넘게 벌었어요. 저는 이번 보면서 놀랬던 게 매튜 맥커너가 이때도 주인공이었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놀랐어요. 저 우리 전에 컨택트 이런 거 했잖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 외모를 그대로 사실 전 지금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무슨 한 필의 준마 같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맥커너의 다른 점은 그 누구요? 머리가 맥케맥케맥. 맥커너는 그 금발이 이렇게 완전히 무슨 사자처럼 이렇게 된 머리와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단정한 머리와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맥커너이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요. 약간 좀 쪼그라들었다가 달라스 달라스 바이어스 바이어스. 그걸로 그래. 갑자기 컴백을 했죠. 근데 산드라 블록은 어디 있어요? 산드라 블록은 계속 그래 나오지. 계속. 그렇지. 산드라 블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각별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유지하는 아주 각별한 메릴 스트립과는 또 다른 연기의 그 폭을 보여주는 배우죠. 저 좋아하는. 나는 블라인드 사이드 이후로 완전히 팬 됐어 나도. 나도 그러니까 옛날 영화까지 좋아져. 그러니까 나 사실 이때는 데몰리션맨? 어? 데몰리션맨도 좋아. 데모션 좋아요. 가끔 보면 재밌어요. 아니 뭐 그냥 뭐 어디 샷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피드도 다시 꺼내요. 나도 스티드 좋아. 나는 스티드요. 스키드 마크? 스피드. 아니 나 그때 나 스피드 이럴 때도 저 주인공 좀 바꾸지 다른 애막 난 그랬었는데 내가 블라인드 사이드 이후로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블라인드를 광명 찾았어. 거두셨구나. 그래서 옛날 산드라 블록 영화 이거 이번에 타임토크 다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귀엽고 좋아요. 네. 그게 사람이 참 마음먹기에다 다 그리고 되게 의리도 있어. 의리도. 그것도 있어. 산드라 블록 의리가 너무 있잖아.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랑 산드라 블록 사이에 약간 묘한 그런 긴장감이 흘러요.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근데- 애정전선이 있는데 근데 애슐리 주도 너무 섹시하니까 안 돼 게임이. 그런데 이제 산드라 블록도 이게 이놈이가 좋은데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자기 이 전직 동료였던 도널드 서덜랜드 지금은 변호사 박탈당한 그 사람과 지금 비서인 그 블렌다 플리커
이 두 사람 간에 그렇죠. 오랜 뭐가 있었다. 음. 예,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는 이런 근데 장면도 그 참 비서가 테러를 당하고 남편 예. 뭐 그런 걸 당하고 좀 안 좋게 떠나잖아. 예. 되게 오랫동안 정들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데미지가 심한 거야. 이 흑인을 변호한다라는 게 그걸 볼 수 있죠. 거기서. 이 사람 나는 되게 스스로도 엄청 망가지잖아요. 이 나는 변호를 그 하면서. 비서가 그래도 너의 신념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네. 되게 힘든 말을 하고 가죠. 네. 뭐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영화가 막 너무 클리셰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이 대단원으로 치닫는데 그 최후 변론 자꾸 얘기하지만 그때는 예. 진짜 저도 같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싶었더라고요. 배심원들한테 눈을 감으라 그랬죠. 근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눈 감고 누가 눈 감으라면 난 자막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을 못 감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때는 좀 울림이 좀 있어요. 마지막 그 한 줄. 마지막 그거는 그게 이제 이 원작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소설로 100만 부가 팔린 소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탄탄한 원작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매튜 맥커너의 그 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죠. 예, 좋았고. 그 흐느끼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너무 그래요. 그걸로 다들 그 사실 그 전에 배심원들이 식당 같은 데 모여서 서로 생각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야 다 유죄지 유죄 막 그쵸, 그러니까 그쵸. 다 유죄라고 이제 한 명 무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나중에 돌아서 유죄라고 네. 했는데 거기 그 변론 한마디로 다들 그쵸.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도 좀 약간 그렇게 하긴 한데 근데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눈을 감아보세요. 누군지 손가락질 해보세요. 일어서서 이런 것들을 자꾸 법시원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아. 검사, 변호사, 판사. 근데 판사는 배심원이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이야기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류에 딱 세팅된 값을 법정 안에서 보게 되죠. 계속. 사실은. 법은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은 그걸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진짜 유죄야 무죄야를 놓고 편익견 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실제 법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진실을 밝혀가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 인간 승리를 이뤄내는 일종의 스포츠 드라마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이 영화가 갖게 하죠. 스포츠 드라마. 뭐. 근데 그 어쨌든 법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도 확실히 그 왜 이 법감정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벽감정. 예, 이 배심죄 법을 이런 거. 그 법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대중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이 굉장히 그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믿기 힘든 결론까지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이만큼 흘러왔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도 사실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근데도 그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을 결국엔 내리는 어떤 이런 결론도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그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들이 했던 그 범죄가 너무나 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그 결론이 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경계될 요소는 있어요. 네. 이게 자력구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영화 보고서 미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열리면은 가서 죽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왜냐면 이건 이게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거고 소설을 이렇게 쓴 거고. 그렇죠. 맞는데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현상들을 인터넷에서 요즘 가끔 보게 돼. 뭐냐면 막 수갑차고 뒤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맞아가지고 펑퉁 부어있는 사람을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때리는 아버지를 보여줘. 이런 식의 유튜브 클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가 오시아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이런 부분과 그래도 안 되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또 들어가면 그럼 법 시스템이 완벽해야 이 심판을 받게 하잖아. 근데 전제가 또 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아. 이런 것도 또 있잖아. 자꾸 컴플릭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잭슨한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거지. 왜냐하면 정말 법은 멀었으니까.
그게 이런 문제들을 얘네들이 이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쟁점화돼 있던 문제니까. 그쵸. 왜냐하면 흑인과 백인이 똑같은 판결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이 그쵸. 영화는 그게 맞아. 뿅점이야. 그 마지막 대사가 결국엔 그래서 무죄냐 유죄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인간 평등이라는 문제로 그쵸. 탁 귀결시키니까 그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흑인 백인 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렇죠. 뭐 무릇- 흑수저 금수저 그쵸. 뭐. 그걸로 바꿔서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게 갑과 똑같은 짓을 해도 부자는 풀려 나오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빵에서 징역을 살고 그렇죠. 비일비재하잖아요. 유전무죄 뭐 이거 유명한 말도 있고. 이런 케이스의 사건들이 전국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흉악범에 대한 판결 정도가 전국 회자가 되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어떤 편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법정이 우리에게 좀 스토리가 없어. 사실 그게 되게 부족하지 우린 않나. 배심원이 없으니까 편결도 없지 뭐. 그렇다 해도 판사의 판결은 있잖아. 판결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런 거는 안 돼. 우리 사회에서는 안 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 법원장, 검사장 우리가 뽑으면 투표를 하면 이 사람들이 공개하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억울한 거 좀 더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분명 그런 경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배심원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12명을 이제 뽑아 이제 국민 참여 그거 하잖아요. 근데 12명을 뽑아왔는데 이게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12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IQ 200인 판사 한 명 하는 것보다 그냥 보통 사람 12명 하는 판결이 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죠. 그렇죠. 물론 나라마다 다 이 사법 시스템은 다르지만 배심원제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거를 파일럿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적용 점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투표 선거 뽑는 거야. 뽑아 그냥 출마하십시오. 못해. 공약으로 아니 뭐 이런 저는 제도도 있다. 라고 국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죠. 그 옛날에 뭐 정도까지 언감생심 뭐 우리가 네, 뭐 그런 거 어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법원 가가지고 일당 얼마 받고서 그래서 지금 배심원하고 이거.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조직 보호하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늦었다고요? 그렇죠, 이미. 왜 이제 내가 또 늦었어. 왜냐하면 조직을 보호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 그냥. 근데 알고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이런 눈치나 요구를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치 차리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밌는 영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재밌게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타임 투 킬 그리고 우리 세대나 봤지. 요즘 20대들은 안 봤어. 그렇죠. 모르죠, 아예. 근데 지금 봐도 뭐 이렇게 촌스럽거나 이런 거 없죠. 아, 그럼요. 예. JFK 같죠. 그 JFK 그렇죠. 같은 느낌 좀 들죠. JFK 몇 년 뒤에 나온 거지 예. 사실 이건. 저는 미시시피 버닝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약간의 공포스러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영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어떤 게 이렇게 대비해서 놓고 보면 세트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세트예요, 약간 영화 세트고. 있어요. 그 장면도 비슷하네요. 집이 불탄 집에서 그쵸. 이렇게 앉아가지고 흑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망연자실하게 거기 앉아서 죽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자기 강아지 이름을 계속 부르죠. 맞아. 그러니까 죽었다고 친구가 와서 강아지 죽었을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강아지가 죽지 않고 저쪽에서 달려오죠. 그냥 완전 망했어. 집이 다 처음에 그 집 고친다고 막 와이프랑 막 알콩달콩 살았는데 싹 탔죠. 왜 불타는 십자가 예. 그 미시시피 번영이랑 연결이 됐네요. 예. 걔네들 나쁜 놈들 그 왜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래? 걔네들 다 자기네들 뭐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 예. 극우 인종주의자들. 하여튼 뭐 지금 이것도 90년대 얘기니까 이제는 또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타산지석을 삼아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임 투 킬. 네. 제목은 진짜 쌀벌한데 결국 법정 영화였다. 지금 무슨 스릴러 내지는 막 공포 영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코미디 요소도 있고 음. 중간에 코미디 요소도 조금씩 코미디가 있나? 예, 있어요. 예.
타임 투 킬인데 저기 킬링 타임용으로도 좋습니다. 여하튼 저도 동감합니다. 되게 재밌는 법정 영화라는 거, 흥행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화였다는 네. 거였고요. 9위 영화였습니다. 20년 됐다는 거. 네. 오래됐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